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영동 지역에서 2명이 숨지고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227세대, 4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세우기 위한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최근 연천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접경 지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역 작업과 예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44개 종목에 1,330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강원도 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4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미탁이 강원 영동 지방을 강타한 가운데 오늘부터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물에 잠겼던 집안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연신 물청소를 합니다. 끝없이 나오는 흙탕물을 쓸고 닦고 물에 녹은 연탄은 삽으로 퍼내느라 땀이 흐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정리를 시작했지만 내일 또 비가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다 할 것 같이 안에 또 물로 갖다 씻어 내놔야지. 아이고 저래 해주니까 그래 기운이 좀 나지. 뻘밭이 된 마당을 치우는 일도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일손이 너무나 귀한 곳에 먼 길을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고성 산불 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우리 도움을 줘야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참혹한 상황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손이 좀 시간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젊고 튼튼한 군장병들 덕분에 집채만한 흙더미가 치워지고 장비들도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같은 이제 강릉 주민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오늘 하루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경찰, 공무원 등 3천여 명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힘겨운 피해 복구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인력도 장비도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신남마을처럼 마을이 아예 매몰되다시피 한 경우에는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저 아래 임시 급한 사람들하고 여기는 이거 아무래도 한 달 넘게 걸리겠는데. 외곽 도로나 시설 피해는 손을 대지 못한 곳도 많아 피해 지역이 제 모습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동해안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태풍 피해가 극심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다른 행보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영조 씨의 고향인 삼척시 초곡마을, 마을 전체가 거대한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수해 쓰레기와 뒤엉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삼척시 신남마을은 토사가 밀려들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들이 지붕만 보이고 있습니다. 해삼 종묘장에도 엄청난 토사가 밀려들어 140만 마리의 종묘가 폐사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릉과 동해 삼척에만 이재민이 395세대 719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조사할 엄두조차 안 나는 정도로 복구엔 상당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다 망가져, 전자제품 하나도 못 쓰고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구가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지원을 해서 복구가 빨리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삼척의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물에 잠기고 토사가 덮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했습니다. 이 총리는 태풍 피해 수습과 관련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포함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절차는 필요하지만 단축할 수 있는 한 단축해 보세요. 단축해 보시고 특교세 지원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서별로 피해 복구를 서둘러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시 또 이런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구를 봐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쪽에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할 당시 지역 국회의원의 엇갈린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 지역 이철규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지역을 일일이 방문한 반면 강릉 지역 권성동 의원은 서울 광화문의 조국 반대 집회에 참석해 페이스북으로 홍보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최근 연천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접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가 높은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과 바로 맞닿은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생태축을 같이 하는 민통선 지역에는 멧돼지 서식 밀도가 그 어느 곳보다도 높습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는 자연의 최대 포식자로 번식 활동도 왕성해 이미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강원도 내 DMZ 철책 파손 사례가 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국 9개 사단 13곳에서 철책이 파손됐는데 철원이 6곳, 고성이 3곳이었습니다. 대부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철책이 기울어지거나 울타리 하단 토사가 유실되는 경우였습니다. 북한에서 못 넘어온다.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철조망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넘어올 개연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자꾸 부인하는 거 아니냐. 국방부 관계자는 DMZ 철책이 기본 3중으로 돼 있고 3중이 모두 파손된 적은 없다며 GOP 철책을 멧돼지가 넘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멧돼지의 분변 등이 물길이나 작은 동물 등 매개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 제독 차량을 지원받아 북한과 이어진 하천과 도로를 매일 2차례씩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멧돼지에서 양성 판정이 나고 난 뒤에 또 고성이나 또 접경군에 더 추가로 통제 소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당국도 북한 멧돼지가 DMZ를 넘으려고 하면 곧바로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르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는 6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확산세를 멈출 수 있을지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식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운영 방식을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토론회를 여는 등 결론을 내기 위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을 갖춘 춘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등은 하루 30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 위탁 폐해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방식을 시민들에게 묻기로 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어떤 운영 방식이 적합한지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민간이 아닌 춘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면 원가가 52억 9천만 원으로 민간 위탁보다 1억 원 정도 더 싸고 쓰레기 처리 공익성도 높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춘천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젠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접 운영해서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2차 토론회인데 3차 토론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와 온라인 시민 투표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달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은 민간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계약 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산업, 특히 지역방송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 침체한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방송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뛰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을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강원도에서는 47개 종목 가운데 하키와 럭비 등 3개 종목을 제외한 44개 종목에 1,330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강원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6개, 은메달 66개 등 모두 216개의 메달을 획득해 지난해 대회에 이어 종합순위 9위를 유지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4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불법 촬영 범죄 417건이 발생해 범죄를 저지른 36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내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14년 74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361명 가운데 67%인 243명이 초범이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놀이 카드로 결제할 수 없었던 식음료 결제가 지역 축제장에서는 허용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이번 주에 열리는 강릉 커피축제, 주문진 오징어축제, 홍천 인삼명품축제를 등록업체로 지정하고 축제 기간 동안 문화놀이 카드로 식음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놀이 카드를 사용하는 소외계층 이웃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식음료 결제를 허용했다며 지역 축제를 주관하는 도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비롯해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 의사 10명 등 15명 정도의 인력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설치되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현장 역학조사와 환자 접촉자 관리, 전문가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선정한 100년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오늘 오전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100년 기업 인증은 도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성장성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우수한 기업에 수여하는 것으로 춘천의 주식회사 도아드림과 원주의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 등 5개사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으로는 강릉의 주식회사 상화 F&B, 철원의 주식회사 희성 등 27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